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두 번째 문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안드라고지 5대 과정과 교육 설계 적용 전략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설계 체크리스트, 실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주의 성인학습 기본과정 5가지, 그 다음에 각 가정이 성인학습자에게 미치는 교육적 시사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리를 교육 설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제 설계 리스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계획은 이렇게 하되 실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드라고지 원리를 교육 설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용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 자아개념, 자기주도성이죠.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 학습 목표 설정에 학습자를 참여시킨다. 학습 방법 선택의 자율성을 제공한다. 자기주도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축되어 있다고 보여지네요. 두 번째, 경험의 역할 활용. 경험의 공유 및 토론 기회를 제공한다. 사례 분석, 역할 등 경험을 활용한다. 학습 경험 성찰 기회를 제공한다. 세 번째, 학습 준비도 고려. 학습 내용과 현재 역할의 관련성을 제공한다. 교육의 why와 how, 왜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지시한다. 학습 요구 진단 과정을 포함시킨다. 학습 지향성, 본인의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 문제 해결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사례 연구 포함, 학습 내용의 현장 즉시 적용성. 이러한 것을 설계 과정에서 체크해 보면 이 프로그램이, 이 교육이 안드라고지 원리가 잘 설계된, 효과적으로 반영된 교육인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샘플 세션 설계안입니다. 이러한 안드라고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30분으로 제공한다고 할 때 도입은 학습 준비도 동기, 그렇죠. 도입 기간이죠. 도입. 그 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최근 해결한 작은 문제 공유, 세션 목표 및 학습자 기대 공유. 자, 실제 프로그램은 30분인데 10분의 도입 기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이스 브레이킹, 즉 학습 준비를 해서 분위기를 깨는 거죠.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시간. 최근에 해결한 작은 문제를 서로 공유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어떤 걸 목표로 하는지, 학습자의 기대를 또 어떤 걸 배우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10분을 갖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의사결정이라는 30분 교육을 도입이 10분이 가질 때 학습 준비도와 동기 향상을 위해서 도입 기간을 이처럼 진행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전개입니다. 경험의 역할, 자아 개념, 우리 팀 의사결정 사례를 그룹 토론하는 것입니다. 성공 실패 사례 발표 및 교훈을 도출하는 거죠. 자, 전개 2. 학습 지향성, 자아 개념, 가상 시나리오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팀별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발표를 준비합니다. 자, 보시면 이 디벨롭먼트 30분, 이 디벨롭먼트 30분, 각자 시간이 소요되죠. 그러면 실제 진행할 때 10분 도입하고 30분 진행하고 30분 진행하고 20분 마무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90분으로?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30분 프로그램 하면 이 전개로 프로그램을 잡고 도입 잡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서 60분, 1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 도입으로 이 전개 2로 계상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겠죠. 너무 구성이 길다 보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개 2 보시면 가상 시나리오 문제 해결 프로젝트, 이런 거 할 때도 팀별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것은 학습 지향성과 자아 개념, 잘 발표 잘하신 분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습 동기 및 경험의 역할, 나의 의사결정 전략 발표하고 피드백을 갖습니다. 세션 요약 및 현업적 적용 방안 논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성인학습에서는 이 전개도 중요하지만 이 마무리 기간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도입도 중요하죠. 그래서 성인학습을 계획하실 때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과제를 제공하거나 하면 이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도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전개 과정에서 너무 다양한 문제를 제공하다 보면 문제 해결에서 지루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할 때 충분히 토론하게 하고 또 토론에서 마무리하는 기간 동안에도 학습자들이 계속 소통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 정도 시간을 들이면 됐습니까? 물어보는 게 효과적인 의사결정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활동 템플릿은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템플릿은 토론 가이드입니다.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의 생각이 소그룹 토론에서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토론 촉진을 위한 핵심 질문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생각과 그룹의 생각과 전체 생각을 공유하고 촉진을 위해서 핵심적인 질문을 제시하게 됩니다. 사례 분석입니다. 배경 및 핵심 문제를 요약합니다. 문제 정의하고 기한 탐사를 하고 최선책을 결정합니다. 개인의 경험 및 업무와 연관성을 연결시킵니다.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되게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개인 경험들을 다 화려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성을 하다 보면 각자 다른 경험을 이야기해야 되고 최소한 5분 이상 시간들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사례 분석할 때는 이런 시간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이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BL, 현재 문제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우리 실제 현장하고 우리 삶과 연관된 문제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정의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분석하고 서로 조사하고 해결안을 서로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러한 것을 결과물 및 과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런 거 하실 때 뭐 조장이 발표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팀 내에서 발표자를 정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활동 템플릿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토론 가이드, 그 다음에 사례 분석, PBL, 현실과 관련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학습에서 안드라고지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단계별 실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30일, 60일, 90일 실행 계획입니다. 계획을 이렇게 길게 잡았을까요? 이 프로그램 할 때는 성인학습은 특히나 반복학습이 중요합니다. 30일에 계획을 잡고 60일에 피드백을 하고 90일에 평가하고 반복적으로 그 체크해 주는 것이 촉진자 역할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안드라고지 기반 교육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이게 그 기억의 수준이 30일 한번 짚어주고 60일 한번 짚어주고 90일에 짚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 30일 단계에서는 설계 및 준비,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 설계 및 자원 확보, 학습 요구를 진단해보고 컨텐츠를 확정하고 교육 기획팀, 그 다음에 부서팀, 협조할 사람 이런 것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일 단계에서는 운영 및 초기 피드백, 실행 및 초기 성과, 그 다음에 운영, 학습자 데이터 수집, 강사 회의 이런 걸 통해서 실행하고 또 참여자들이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 다음 90일 단계에서는 이것을 평가하고 개선 및 확산 준비합니다. 결과를 분석하고 프로그램 개선 및 전사 확산 및 전략을 수립합니다.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인가 이런 걸 중간하는 단계에서 안드라고지 기반에서는 학습자가 참여한다는 거죠. 교육 기획팀, 경영진 승인 이러한 식으로 프로그램 진행할 때
안드러고지 기반 교육 프로그램은 그 현장 적응을 위해서는 파일럿 단계, 그러니까 설계 단계, 그 다음에 운영 및 초기 피드백 단계, 평가 및 개선 및 확산 준비 단계, 이 세 단계가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와 개선 사이클입니다. 일반적인 선정적인 구조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요구조사하고 평가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이클을 돌죠. 이럴 때 안드러고지 기반 교육의 프로그램은 효과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론하고 사례 분석하고 PBL하고 그 다음에 30일, 60일, 90일 단위로 실행 계획을 잡고 평가 계획은 평가 지표를 먼저 정의합니다. 참여도를 보는 것이죠. 세션 참여율, 토론 참여도, 만족도를 보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학습 성과, 역량 향상도, 사전과 사후에 어떻게 성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현업 적용,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내적 동기, 학습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것이 평가 지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분석 단계입니다. 설문, 인터뷰, 성과 데이터 등을 통해 정량 분석, 정성 분석을 하고 목표 대비 달성도를 몇 프로 달성됐는지를 분석해 봅니다. 다음은 피드백 루프 구축입니다. 정기적인 피드백 회의를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다음 사이클의 적용 및 효과를 검증합니다. 이처럼 안드러고지 기반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평가와 개선 사이클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 또한 이 지속할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중단할 프로그램인지 우리 학습 프로그램 개발론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인학습 이론과 학습 및 평가의 교재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반복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학습 개념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배웠던 내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요구 단계, 창조 단계, 자기지속 단계, 생활 적응 단계, 상호학습 단계, 평가 단계, 요구, 창조, 실행, 평가 이 단계를 거쳐서 성인학습이 이루어진다. 방금 살폈던 내용이죠. 5가지 요인이 있다고 했죠. 5가지가 자아 개념, 경험, 학습 준비도, 학습 지향성, 학습 동기 말씀드렸죠. 페다고지와 차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 페다고지는 구사 의존적이고 지식 습득, 발달 단계, 교과목 중심, 지식 전달자. 하지만 안드러고지는 자기주도적이며 경험의 역할이 있고 학습 준비도, 학습 지향성, 그 다음에 교사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 교육 내용은 실제 적용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동기는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가 있는데 외재적 동기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내재적 동기는 자기성취 및 성장, 호기심 및 흥미,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자원하는 방안은 토론 및 그룹 학습, 경험 중심 내용, 액션 러닝, PBL이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현장 실습 학습 이런 것이 지식의 내면화를 촉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학습을 저해하는 장벽을 극복하는 방안은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것이 성인학습 이론, 안드러고지의 학습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드러고지 학습 이론에서 첫 번째는 흥미, 알고자 하는 욕구, 학습자 자아 개념, 학습자 경험, 학습 준비도, 학습 성향, 동기 이런 것들이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배운 지가 좀 돼서 기억이 다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 한 번씩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학습의 평가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성인학습에서 학습의 평가는 목표를 선정하고
목표를 명시하고 도구를 제작하고 수집하고 가치를 판단한다. 이러한 타일러의 모델에 따릅니다. 학교 교육과 성인 교육 비교해 보면 학교 교육은 페다고지에 가깝죠. 대상이 일부 학생들, 청소년들 이런 게 대상이라면 성인 교육 안드라고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생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유를 갖고 있죠. 성인학습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교육을 하고 반드시 교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는 촉진자 역할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인학습의 학습 성과는 의도적인 성과는 평생교육에서 산출해야 된다고 기대되는 결과를 말합니다. 대상은 개인이나 사회적에 나타나는 결과를 다 포함해서 학습 성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언제 확인하느냐? 시험이나 이런 단기적인 성과가 있겠지만 졸업한 후에도 나가면서 성인으로서 보이는 결과도 같이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인지적으로 봤을 때는 학습 성취도만 보겠지만 정의적, 신체적, 사회적까지는 여러 가지 성과를 다 학습이 우리가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나가서도 생활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성인학습의 성과는 의도성, 대상 확인 시기 이런 걸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걸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른 관점, 학생들하고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학생들과 같은 교육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평생교육을 받을 때는 성인교육 차원에서는 참여 동기와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적 경험과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지도적인 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한 학습 성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학습 내용의 평가라고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인학습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론에서 다 다뤘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학습 프로그램 개념은 현대인들은 성인학습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규 학교 프로그램에서 진학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학점은행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죠. 학점은행제 해보신 분 계시나요? 학점은행제는 자기가 못 맞춘 학점을 학점은행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십니다. 사이트가 많이 있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보시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성인학습 프로그램과 학습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학습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도별 학습 프로그램 수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학습자 수도 처음에 많았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령화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인학습, 자기개발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성인학습의 프로그램의 개념입니다.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습자 수도 증가하지만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 또 교육의 참여자 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인학습 프로그램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을 떠나서 하는 모든 활동은 다 성인학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학습활동 이것이 다 성인학습이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성인학습의 개념은 융합된 엔터테인먼트, 에듀테인먼트,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라고 발음했는데 에듀테인먼트죠. 그러니까 교육 관련된 모든 활동은 다 성인학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성인학습자가 요구하는 문제는 당연하지만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다루어야 합니다. 특히나 소외계층들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구성되면 성인학습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발 주체에 따라서는 국가 프로그램과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개인이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개발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개발형 프로그램, 기관형 프로그램, 정보형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은 학습 프로그램 개발에서 다 다루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교육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개발되어 있다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 범위에 따라서는 학습 프로그램이
단일 프로그램, 연속 프로그램 이렇게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있고 단일로 한번 딱 하는 봉사 프로그램, 뭐 견학 프로그램 이런 것이 되겠죠. 이렇게 유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또 구성 범위에 따라서 통합, 종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 살펴보면 통합은 환경 오염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할 경우 수질, 뭐 대기, 토양 등 비슷한 활동을 묶어서 하는 것을 통합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하고 종합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영역의 활동을 종합으로 전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양학당 이런 것처럼 다양한 학습 활동을 종합적인 발달을 목표로 해서 개발할 때 종합 프로그램 이렇게 구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류 체계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죠. 평생교육법을 6대 영역으로 구분해서 되어 있지만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범위는 이 범위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면 학력 보완교육, 성인 기초 문자 해득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 참여 교육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인학습 프로그램의 분류 체계입니다. 분류 체계는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6대 영역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18개로 이렇게 나눠서 분류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죠. 6대 영역으로. 제가 지난 프로그램 개발 시간에 영역이 6대에서 7대로 또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7대로 늘어나는 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이제 노인 인구의 그 학습 요구가 있기 때문에 성인 학습,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이 늘어나서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한 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 기초 문해교육. 뭐 기초 문해교육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글자 모르신 분, 이런 분들에게 직면한 문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어, 내국인 한글 문해 프로그램, 다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한글 생활 문해 교육 이런 것이 문해 교육입니다. 학력 보완 교육은 학교 초등 학력 보완 프로그램, 중등 프로그램, 고등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직업 능력은 직업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인데 직업 준비 프로그램, 자격 인증 프로그램, 현지 직무 역량 프로그램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직업 능력 프로그램에 참여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뭔가 창업이나 아니면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 성인학습에서도 직업 능력 프로그램의 역량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요구가 많아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파트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는 레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또 한 가지 있죠. 문화예술 향상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인문교양교육 최근에 들어서 인문교육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문화 많이 보고 있죠. 이런 인문화 프로그램은 파트를 보자면 건강 프로그램, 심성 프로그램, 뭐 상담, 종교, 식생활교육 이런 것들이 있겠고 또한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도 있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뭐 애절교육, 생활교육, 인터넷교육 이런 것들이 다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요즘 또 요리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죠.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일반 뭐 문화 강좌, 그 다음에 과학 일반 강좌, 역사 강좌, 철학 강좌, 독서 강좌 이런 것이 인문적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 교육 파트가 있겠습니다. 시민이 목표로 하는 교육, 뭐 헌법 교육, 인권 교육 이런 거 되겠죠. 또 시민들이 자기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뭐 단체, 그 다음에 집회나 시위, 공동체 이런 것 때문에 만든 그 교육도 있겠습니다. 다른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범주로 문해나 종교나 인문학 강좌 등이 시민 참여 교육에 포함돼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